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왜 올해 합격해야 돼요? 올해 합격 못하고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합격하게 되면은 2016년부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개업하려면 네, 실무 수습 기간이 있어야 되고 올해 우리가 합격하게 되면 바로 개업할 수가 있어요. 올해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가 있지만 내년에 합격하게 되면 개업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실무 수습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합격해서 일단은 개업은 하고 봐야 돼요. 개업해야 되고 제가 담당해야 될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목차 좀 봅시다. 책 목차. 책 목차 보게 되면 1편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2편 보면 도시개발법이고 넘어갑니다. 3편이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 4편이 건축법, 5편이 주택법, 6편이 농지법, 뭐는 없습니까? 예. 부동산 공법은 없고 또 넘겼더니 뭐가 나와요? 1편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법은 별도로 없다 그랬어요. 부동산 공법 별도로 없고 단지 참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금 자료 있죠, 자료. 네, 자료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이 자료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미리 다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참 이게 뻗대 없이 만들었죠. 차라리 재본해서 파는 게 낫지. 이거 공짜로 주죠.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재본해서 얼마를 받더라도 원가 받고 파는 게 낫지. 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니까 학원에서 돈 받는 걸 좀 싫어요. 1,000원 가지고 따지니까. 나중에 우리가 중개업 할 사람이 그러니까 몇 억짜리 수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1,000원, 2,000원 따지면 쓰겠습니까? 학원에서 따져요. 그게 싫으니까 학원에서 말 듣기 싫으니까 공짜로 준다 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봤을 때 참 그래요. 차라리 재본을 맡겨가지고 재본해가지고 제대로 노트 만들어가지고 원가를 받고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안주의만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내용들 여러분이 따라 쓰게 되면 써놓고도 집에 가서 무슨 내용 썼는지 왜 썼는지 몰라요. 쓰지 말고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돼요. 공법 시간에 했던 내용은 전부 다 실무입니다. 실무. 수업 시간에 실무 얘기 적중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실무로 연계되기 때문에 하여튼 듣고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프린트 1페이지 보면 맨 밑에 7번 영어 해설 있죠. 영어 해설. 영어 해설이 보게 되면 61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잘못됐는데 영어 해설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임의로 혼자 생각으로 영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어 만든 사연을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경기도 영인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영인에서 한 학생이 4월달에 학원 다닌 학생이 있어요. 4월달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짝수달이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진도가 막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책이 중간부터 수업 듣다 보니까 이 학생이 좀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이 사람은 수업은 들으면서도 동영상을 계속 듣는 거죠. 동영상 1월, 2월, 3월, 4월 계속 듣다가 이 학생이 8월 정도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4달 동안 거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8월 정도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정도 되니까 이제 숨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식사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나갔는데 식사를 가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중개사 공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특히 공법 분량이 많아서 힘들다. 공법 때문에 반 죽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반 죽는 줄 알았어요? 4월 달에 와가지고 책을 읽어봤더니 책은 전부 다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봤자 모르겠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단어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단어 때문에 읽어보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이래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가지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새 책을 줄 테니까 모르는 단어에 따라 전부 다 밑줄 좀 그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 제가 뜻풀이 미리 다 해줘 버리면 편치 않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좋겠다고 자기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주기로 해놓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이 사람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지만 그래도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나도 공부해야 하는데 언제 내가 그 죽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3년 동안 강의하면서 1월하고 2월 강의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숙제 냅니다. 숙제 내주는데 뭐라 냈냐 그러면 하여튼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집에 가서 반복해야 돼. 복습하고 반복 복습하고 그러면서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최소한 10개 이상 찾아오세요. 뜻풀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 써오라고. 모르는 것만. 그래서 3년 동안 뭐 하는 게 이 부분이요. 제일 먼저 공유수면이 뭔가, 귀이석이 뭔가, 기반인설이 뭐고, 결정은 뭐고.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써오니까 제가 뭐 무슨 소리 다 알겠습니까? 저도 네이버 뒤지고 사전 뒤져가지고 다 뒤질 만큼 뒤져가지고 뜻풀이 해놓은 거니까 공법 책에 있는 웬만한 내용들은 웬만한 단어는 거기에 웬만큼 나올 거라는 얘기요. 3년 동안 모았으면 웬만큼 모았잖아요. 해놓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걸 찾다가 여기에도 없는데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이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오면 추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한 사람들 어쨌든 우리 후배 아닙니까? 그분들 좀 더 쉽게 하게끔 해주게요.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2페이지 보게 되면 노트 2페이지 보면 부동산 공법이 뭔가 나오죠. 부동산 공법이다. 원래 우리가 11월, 12월 강의 듣고 지금 이 준비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지면 좋은데 그러면 11월, 12월 강의 들었다는 전제에서 나가주면 좋은데 여러분도 있지만 우리 학원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게 동강 듣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동강 듣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 대화하다가 사실 12월, 12월 입문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도 은근히 많이 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안 본 사람들은 부동산 공법이 뭔지 모르니까 부동산 공법이 뭔가만 간략히 보고 갑시다.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별도 없고 부동산하고 공법을 더해가지고 부동산이란 뭘 보고 부동산을 합니까?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건축물. 자, 토지하고 건축물입니다. 토지, 땅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1가지 알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 종류는 21가지가 있고 건축물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28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중개업하기 틀렸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토지 종류는 21가지, 건축물 종류는 28가지. 토지하고 건축물 내에서 공법, 법 그러면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사법하고 공법 비교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내용이 대등 관계는 전부 다 사법이요.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니까 상하 관계가 되면 공법이요. 그래서 공법을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부동산 공법이라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규제를 가하는데 규제하게 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토, 이게 국토입니다. 국토. 국토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량이 국토, 특히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량이 유한하다. 세 글자를 뭐라고 해요? 부증성 그러죠. 이러니까 한정된 잔유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인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토지 이용을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 그게 좋은가? 공권력 규제하는가? 이게 좋은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게 되면 자기 땅은 잘 씁니다. 자기 땅 잘 쓰는데 내가 내 땅에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옆에 주변 토지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고려를 안 해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적 이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국가는 전체적으로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공권력에서 규제하고 규제해가지고 효율적 이용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잤을 때 공공복리 증진 그럽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따라 규제를 가는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 모든 법 1조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이 법의 최종 목적인데 앞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11월 12월 공부했던 분들은 6개 법을 배웠는데 6개 법 목적 설명하든가 안 하든가요? 하나 했죠. 하나. 주택법 목적 뭡니까? 뭐 1년이 지났으니까 기억 안 나죠? 작년에 배웠으니까.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다. 그거 하나 알고 나머지는 목적 볼 필요도 없어요. 목적은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여서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는 법인데 부동산에 규제를 가는 법이 몇 개 있습니까? 대충 한 120여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하고 관련되는 거 수십 개 있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6개 법률만 빼가지고 뭘 한다고요? 6개 법률만 일단은 시험 범위로 하겠다. 6개 법률 정도 배웠으면 나머지 법률은 안 배워도 여러분이 해석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요. 이거를 배우고 6개 법을 묶어서 시험 범위라고 과목을 뭘 할까? 과목을 6개 묶어서 과목을 뭘 할 거냐? 딱히 없으니까 뭘 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시험 과목을 얘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계법규. 뒷방 가면 주택이라고 써있죠. 거기서는 주택관계법령. 똑같은 법들인데 이런 식으로 편합니다. 우리는 뭘 하겠다고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자는 얘기요. 6개 법률이 뭐 이거 봐야 되고 6개 법률의 첫 번째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국계법 그럽시다. 국계법. 이거 우리끼리만 하면 돼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계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거죠. 우리나라 국토 이용입니다. 국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법인데 여러분 뭘 마음은 되냐 그러면 몇 문제 나오는가 이거만 몇 문제 나옵니까? 12문제 나오고 표시하죠 표시 12문제 나오면 목표를 갖다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자력으로 의심 넘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우리나라에서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한 법이다. 몇 문제 나오는가? 6문제 나오고 목표는 3문제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도정법 그럽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구도시를 재정비하자. 구도시 재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6문제 나오고 목표는 3문제. 네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우리나라에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모든 건축물로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데 이게 7문제 나오고 목표는 4문제 봐야 되고 아까 저기에서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28가지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건축물 종류는 28가지다. 건축물 종류 28가지인데 그 안에 주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주택에는 무슨 주택 무슨 주택이요? 단독, 주택, 공동주택. 잠깐 봅시다. 몇 페이지 있는가 그러면은 교재 588페이지 봐봐요. 588페이지. 교재 588입니다. 588. 중간에 2번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해가지고 용도 1 뭡니까? 단독주택 2 뭐고? 공동주택 3 일종 근린 생활시설 넘기지 말고 자, 이거 읽을 때 1,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요? 1호. 네, 호입니다. 호. 1호, 2호, 3호. 살짝 써놔요. 읽을 때 1,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읽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낸다고. 동일호,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이런 말이 나와요. 동일호, 상호 간의 용도 변경. 호가 뭔지를 모르는데 동일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8가지 이게 28호까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호라게 돼요. 호. 그렇게 나중에 용도 변경시켜 문제 풀립니다. 자,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3호 일종건설. 쫙 하면 몇 번까지요? 28호. 시간 날 때 계속 읽어야 돼.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시간 날 때 계속 읽어야. 이거 모르면 나중에 중개가 안 돼. 중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왜 중개가 못합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해줬죠. 부산에 가게 되면 누가 있냐? 부산에는 누가 있어요? 이춘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춘영이가 자 중개업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옷가게 한다고 옷가게 몇 평 한다고 300평 한다고 건물 찾아달라. 그럼 옷가게 300평 건물이 이게 뭐냐 이거. 28가지 중에서 옷가게 300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옷가게 300평에 이게 건축물의 명칭을 찾아내야 땅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21. 거기에서 어디서 된가 안 된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옷가게 300평인데
옷가게가 뭐예요? 옷가게에서 뭐예요? 아, 팔지 뭐예요? 팔지. 파면 뭐예요? 판매. 그럼 7번 봐봐. 7번. 7호. 7호 뭐가 있습니까? 판매죠, 판매. 판매도 있고, 판매다 그러면은 주제가 강한 거예요, 판매는. 판매는 주제가 강해요. 21 용도 지역 중에서 판매 시설에 들어갈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근데 3호 일종근생의 가를 한번 봅시다. 3호 일종근생의 가 해가지고 가 읽어볼게요. 식품, 자파, 의류도 있네, 의류도 있네,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죠. 소매점으로서 바닷물 합격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자, 그러면은 옷가게 뭡니까? 의류죠. 소매 파는 거죠. 파는 거. 근데 300평입니다. 300평을 갖다가 빨리 제곱미터로 환산합시다 이제. 300평을 갖다가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얘는 지금 제곱미터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 얼마예요? 3.3058 딱 하게 되면 그냥 58 빼버리고 339 얼마입니까? 900 대충 91 이쯤 하면 되겠네. 991 300평이다 그러면 1000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1000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옷가게 300평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용도가 판매로 가냐 아니면 제1종 근생 가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고 지금. 알고 봤더니 얘는 판매가 뭡니까? 일종 근생. 제1종 근린 생활이면 21 용도 지역 중에서 웬만한 데는 다 된다는 얘기. 판매 시설이면 21 용도 지역 중에서 웬만한 지역은 안 된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찾아가지고 중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판매 시설, 이게 만약에 판매다 그러면 주거 지역에는 판매가 못 들어가요. 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 구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되니까 28가지 모르면 어떻게 중개를 해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8가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아파트 단지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맨 아파트 전월세 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아파트 전월세에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해야 돼. 그래서 건축물 종류 28가지 시간 날 때 이건 암기가 아니까 자꾸 읽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자 1호가 단독주택이고 2호가 공동주택인데 건축물에는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주택입니다. 그 2개가 5번 해가지고 이제 주택법으로 가요. 주택법 해가지고 주택법은 오직 뭐만? 주택만 건설하는 절차, 건설, 공급은 분양입니다. 분양하는 절차, 그리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는데 7문제 나오고 목표는 4문제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을 써야 맞냐 건축법을 써야 맞냐 이거 하나 말고 가요. 주택의 종류 뭐가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뭐가 있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우리가 호 그러죠. 12월 달에 뭐라고 배웠어요?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거를 기준해 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 30호 30세대 이상 구분해서 30호 30세대 미만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은 뭐 받는다? 건축 허가 받고 30호 30세 이상이면 주택법. 주택법은 허가라는 말 하지 말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썼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다기보다도 왜 말을 이런 식으로 쓰냐. 그냥 전부 다 건축허가 이러면 좋은데. 건축법은 뭐라 하는데? 건축허가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생각이요.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짓는 경우 있던가요? 단독은 대부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있지만 단독은 대부분 하나 둘 짓지. 하나 둘. 최근 들어서 요즘 신도시는 단독만 전문 짓는 그런데 가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웬만해서 단독을 30호 짓는 경우는 없으니까 단독이 주택법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있고. 다세대 30 이상 짓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연립은 30가구 이상 짓는 거 봤습니까? 연립은 종종 있어요. 조금 짓는 것도 연립이 막 수십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연립은 종종 주택법 쓰는 것도 있고, 아파트를 갖다가 30세대 미만 짓는 거 봤습니까? 상식적으로 아파트 한 동에 30가구 안 되는 아파트 봤습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게 단독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사는데 그 아파트 지금 몇 가구예요 지금? 22가구인가요? 몇 가구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니까 질문하면 액면 그대로 대답하고 5,000세대 그럼 여기 누구 알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지. 그냥 푹 대답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30세 미만이고 전부 30세 이상이니까 결론적으로 주택법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택법 공부할 때 사고를 갖다 여기다 맞춰야 돼요. 아파트를 건설하는 절차, 아파트를 분양하는 절차, 아파트를 관리하는 절차, 그게 주택법입니다. 7문제 나오면 4문제 맞춰야 되고, 끝으로 이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보존해요? 이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2문제 나오고 그러면 목표는 얘는 한 문제만 해요. 2문제 맞추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공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40문제입니다. 공법이 40문제 나오고 모든 시험에는 괄학이 있죠. 괄학. 40점. 40요.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말고 안 되면 컨닝을 해서라도 16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 16개 맞췄으면 그 다음에 합격해야지 합격. 꽈락은 못 했으니까. 평균이 몇 점이요? 60이니까. 6, 4, 24, 24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쪽팔리게 다른 과목에서 좀 꼴 생각하지 말고, 빌려 생각하지 말고, 공법도 어쩝시다. 자력으로 넘어가자고, 자력으로. 이번 25회 공법이 좀 어려웠지만,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실력으로 이 정도를 푼다, 실력으로. 실력으로 23개에서 24문제는 누구든지 푼다는 점, 실력을 풀고. 나머지는 어쩌죠? 나머지는 찍어야죠. 나머지 17개에서 16개 남았는데 이거 찍으면 몇 문제를 맞출까요? 24개는 뭐로 풀고 실력으로 풀고, 나머지는 뭐로 풀고 찍는 게 아니고 눈치죠. 눈치 얘기 않습니까?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눈치는 뭡니까? 그러면 12절 달에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어요. 만드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어요. 예.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만드니까 이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안 본 문제도 풀어낸다는 얘기요. 이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눈치껏 풀어가지고 충분히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법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1년 공부해가지고 공법 1년 공부해서 70 못 맞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1월부터 해가지고 시험장까지 가가지고 공법을 갖다 1년 해가지고 70 못 맞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중개업 할 때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중개업 할 때. 내용 전혀 모르고 중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공법 공부할 때는 시험 봅니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시험에 합격했는데 뭐 하려고요? 실무하려고. 남 앞에 설명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 생각해야 좀 쉬워집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저게 부동산 공법이고, 자, 그럼 이제 그 프린트 2페이지였고요. 2페이지 1번 설명했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 2번 부동산 공법은 계획법이다. 이거는 3월달에 합시다. 3번 법체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스스로 보세요. 1월달은 그런 거 설명 안 합니다. 11월달에 다 있으니까. 넘어가면 4번, 3페이지 4번 행정조직의 장체계 해가지고, 행정조직에는 중앙행정조직이 있고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이다. 이게 한 문제짜리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라고요? 장관. 그거 모르면 벌써 한 문제 틀리고 시작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이다. 그런 게 시험장 가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 살짝 보고 갑시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디 보냐 그러면 291페이지 봐봐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보게 되면
제2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나오죠? 자, 저 밑에 2번 예외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291페이지 좀 정신 좀 챙기고요. 자, 2번 예외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2번 봅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읽었죠? 자, 문제입니다. 문제. 이제 OX 대답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읽어줘도 몰라요. 아니 의심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지. 뭐 이렇게 불안해요. 옵니다. 오.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그리 물으나 이리 물으나.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고 나온다니까 문제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라고? 노트 3페이지 맨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라고 장관이라고 그걸 모르면은 한 문제 틀리고 시작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라고요? 각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똑같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것만 열심히 암기했다가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을 써버리면 순간 대응 못하고 틀린다는 얘기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우리 시험이 10월 24일인데 10월 24일 날 시험 끝나고 10월 25일 날 그거 보면은 열 안 받겠습니까? 이걸 내가 몰라서 틀렸냐고. 짧은 시간 내에 풀어 그러니까 순간 모르고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부 장관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이하게 291페이지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면 그때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라고요? 각부 장관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시작합니다. 다시 프린트 이제 5페이지 가가지고 프린트 5페이지. 자,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하고 말 잘못했네. 3페이지 5번이죠. 중앙행정조직하고 지방행정조직인데 중앙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각부만 알면 됩니다. 각부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토교통부 그것만 신경 쓰고 지방행정조직에는 지방에는 뭐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하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광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역에는 특별시. 이거는 이제 1월 달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니까 마지막 정리 다 하세요. 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시가 있고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다섯 번째 도. 줄여가지고 우리는 광역자치단 줄여서 시도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특별시 밑에 뭐가 있더라고요?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 없고 특별자치도도 기초가 없고 도 밑에는 뭐가 있고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기초자치단체 줄여서 뭐라 한다? 시, 군, 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도 밑에 있는 이 시가 인구 몇만이냐? 50만 기준 해가지고 인구 50만 미만 되는 신지 50만 이상 되는 신지 50만 미만이면 그냥 시 50만 이상이면 시는 시인데 무슨 시? 대도시. 공법 시간에는 대도시라는 단어가 매주 나오니까 대도시 뭡니까? 대도시가 뭔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자꾸 대도시 되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된 시를 대도시라고. 대도시 밑에는 뭐가 있는데?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우리가 시, 군, 구 그랬을 때 이 구를 갖다 우리 뭐라고요? 자치단체, 자치구는 어디 있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보고 자치구라고 그러고 이런 군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군이니까 무슨 구다? 행정구다. 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구라고 생각하지 말은 얘기야. 성남시 분당구 어쨌거나 구는 구지만 행정구지 자치단체니까 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시군구 얘기할 때 이때 구는 뭐라고요? 자치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다. 이거 알아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국토계획법 공부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최고 많이 나오냐 그러면 책 하나만 잠깐 또 보면서 갑시다. 공법 시작하려면 웬만큼 준비는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책 27페이지 보면은 책입니다. 책 27페이지. 책 27페이지 보게 되면 용어 정의 있죠? 1번 광역 도시계, 2번 도시계, 3번 도시기본계, 4번 도시관리계. 자, 자꾸 뭐가 나와요? 광역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거기서 말하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범위 어디를 우리는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가. 이게 수업 시간에 최고 많이 나오니까 도시란 어디가 도시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 그러면 우리는 강남 생각합니까? 서울 생각합니까? 서울. 얘가 도시. 특별시가 도시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는 안 되고 시하고 군이 도시다.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가 있고 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물어보는 게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이고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이 군이 자꾸 여기도 군이 있고 여기도 군이니까 자꾸 이 군을 물어요. 하나의 도시를 뜻할 때 이 군은 뭘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지 저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걸 물으니까 광역시가 하나의 도시니까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뭐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다. 항상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그랬을 때 그때 군에서 뭐는 빼라? 광역시군은 제외한다. 광역시군은 제외한다. 2달 전에 한 걸 갖다 처음 듣는 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야. 2달 전에 다 해줬는데 처음 듣는 표정 지으면 안 되고. 하나의 도시 범위 중요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 얘기만 자꾸 이 얘기만 왜 자꾸 얘들이 뭉쳐있냐 얘들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의 도시로 봅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야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이제 공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은 거기 3페이지 밑에 이제 권한 행사자 누가 하는가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알고 할 것은 공법 시간에 웬만해서는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국가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 국가는 두 가지 구분하는 게요. 대외적으로 국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대내적으로 국가를. 우리 국가 어디 있어요? 애매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가는 누구냐? 대통령. 대내적으로 국내에서 국가는 누구냐?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입니다. 주무부처. 그래서 주무부처 장이 국가를 대신하니까 그래서 국가 그러면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무슨 장관.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고 써야 되는데 공법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부피가 좀 얇죠? 네, 얇아요. 너무 얇으니까 이거를 다 쓸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국장 그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언제 쓰겠습니까? 농장. 나머지 장관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하여튼 무슨 장관 썼으면 장관은 반드시 뭘 뜻했다? 국가 뜻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장관 그러면 액면 장관을 보지만 얘는 국가다 국가. 장관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시간 뒤에 질문합니다. 장관은 뭐 뜻한다? 국가. 국가 위에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사람한테 질문할 테니까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딱 2시간 뒤에 장관 위에 누가 있나 물어볼 테니까 그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장관은 국가를 뜻하니까 그 위는 없다라는 거 알고
그럼 바로 이제 노트 4페이지 펴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의 흐름이고,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는 24페이지 앞에 23페이지네요. 책을 하게 되면 23페이지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문제, 국토계획법. 일단은 먼저 틀을 잡아야 돼, 흐름을. 이 법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 국토계획법, 항상 모든 법은 총설 나오는데, 총설 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우리가 원래 이 법의 목적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니까 무시해요. 목적 무시하고 총설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래서 용어 정의를 좀 공부할 것이고, 용어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반드시 나오는데 단독 문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본문에 들어가서 같이 나올 것인가. 용어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행정계획의 책에 써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 프린트 4페이지 봐요. 두 번째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용어 그 다음에 계획인데, 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 첫 번째가 광역 도시계획.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순서 잘 잡읍시다.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밑에서 나오는 계획이 두 번째 무슨 계획이요? 도시 무슨 계획?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세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다시 여기 보세요. 광역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도시, 도시 기본계획 말하는 도시, 도시 관리계획 말하는 도시. 어디를 보고 도시라고 합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어디가 도시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 다음에 군.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자, 성격으로 따지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 도시입니다. 도시. 여기는 성격이 도시가 아니고 여기는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시에서 만든 조례는 도시계획조례예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실무가 안 돼. 합격 실무가. 군에서 계획을 만들면 군은 도시라는 말을 못 써요. 도시계획. 그런데 얘는 또 비도시계획.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직접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군에서 만들면 시는 도시계획, 그러면 군은 군계획이요. 시는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군은 군기본계획. 이쪽은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여기는 군관리계획.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그러면 여기에서는 군계획조례. 마지막 결정타가 그거예요. 군계획조례. 그거를 모르면 나중에 중개업이 안 돼. 중개업.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할 때는 실무는 전부 다 조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 검색 체크했다 조례 명칭 쓸 때 뭐라고 쓸 거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에서는 뭐라고? 도시계획조례. 이러고 쳐야 나오는 거예요. 군에 가서는 도시계획조례 이러고 치면은 없어요. 검색 결과 없음. 뭐라고 친다? 군계획조례. 그러니까 평소에 읽을 때 뭐라고 그러냐. 읽을 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러고 읽어야지. 여기에다가 점 찍고 군이 있으니까 도시군기본계획 이러면 읽는 방법부터 틀렸다는 얘기예요. 합격하고 밖에 나가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러고 말하면 현재 업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끼워주지도 않아요. 완전 초보다 해가지고. 평소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군에서는 뭘 뗀다? 도시라는 말 뗀다. 도시라는 말 떼고 뭐라고 쓰냐 여기다가 군기본계획, 여기에다가 군관리계획. 평소에 이러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업할 수 있습니다.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3장이 개발입니다. 3장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이 개발이 뭐냐 그러면 지금 하는 과목이 토요일 날이 무슨 과목이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규제법. 우리나라 규제 대상은 뭡니까? 이게 개발입니다. 개발. 규제 대상이 개발이에요. 개발.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을 배우는데
첫 번째,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할 거냐. 규제 대상은 개발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규제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에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개발 행위입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1년 전에 공부했던 분들 개발 행위 그러면 5개가 쫙 나죠. 개발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개발 지구 단위. 개발 행위 건물 터터터 거죠. 개발 행위 건물 터터터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물 그다음에 건물 그랬으니까 물건 적지 터지 형질 변경 터득 채취 터지 분할 그런 게 개발 행위인데 이런 개발 행위는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마. 그런데 하면 어쩐 거요? 처벌하는 거요? 안 합니다. 하지마인데 금지에는 두 가지예요. 금지에는 절대적 금지가 있고 두 번째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어떤 경우라도 누구한테 뭐 할 수 없다? 해제를 할 수 없는 금지를 우리가 절대 금지라고. 상대적 금지는 필요하면 어쩐다고요? 해제 풀어줄 수 있는 금지가 우리가 상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금지는 전부 다 무슨 금지요? 상대적 금지요. 일단은 하지마. 그러면 국민들이 안 하고 있는 거요. 그 상태에서 하지마 해놓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금지를 그러면 풀면 된다. 풀면. 금지를 푸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운다? 이걸 보고 우리는 허가라고 한다. 허가. 금지를 풀어라. 쉽게 말하면 허가 받으면 된다. 허가 받는 얘기요. 그래서 일단은 개발행위를 금지시키고 하고 싶은 뭐 하라? 허가를 받으라.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허가를 받느냐 허가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해야 될 내용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할 거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런 걸 배울 것이고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는 것은 여기로 산이 있습니다. 산 일부러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노트 나눠준 건데 또 따라 쓰고 있어요. 지금 노트 지금 4페이지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 쓰지 말라고 준 거 쓰지 말라고. 자, 이게 산이 있는데 봐봐요. 개발 행위 인해서 기반 설치 무슨 얘기냐면 산에 등산객 빼고 10만인 빼고 술 취한 사람 빼고 데이터를 연인 빼고 자 사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도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학교 안 필요해요. 주차장 안 필요해요. 근데 이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자꾸 건축하게 되면 이제 뭐 합니까? 개발하죠. 도로 필요합니까? 학교 필요합니까? 그런 게 뭡니까? 기반에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걸 배운 거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 그러면 국토 난개발 어디 생각나요? 난개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토 난개발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모릅니까? 영인입니다. 영인. 경기도 영인. 영인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탄생한 거예요. 옛날에는 국토계획법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두 개를 묶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왜 그러냐? 옛날에는 도시, 비도시, 도시를 관리하는 법이 아까 대충 말했던 도시계획법, 비도시를 관리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 두 개의 법을 국토를 이원해서 관리하는데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이 계획에 의해서 항상 계획을 만들어 놓고 개발이 들어가니까 난개발이 없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여기서 난개발이 생기는 거예요. 난개발이 생기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좀 땜빵하고 땜빵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한다고 안 한다고요? 한다니까. 원유 수입해서 정지해서 팔아먹는다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면 단점이니까 무슨 여기서 지금 비도시적 난개발 나오니까 법정 수정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바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법으로 관리하는 게 한계가 나. 더 이상 관리 못한다. 그래서 도시 비도시 따지지 말고 묶어서 국토예요. 국토. 그래서 국토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용을 할까요? 이용하고 계획할까요? 계획을.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둘을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죠. 이거 하나하나 도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전국이지, 전국.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다 뭘 만든다고요? 이제 계획을 다 만든다. 그래서 먼저 뭐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모든 도시의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뭐를 막겠다?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탄생된 거예요, 지금. 탄생된 주 이유는 우리 책 보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이 탄생된 주 이유는 뭡니까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런 데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난개발은 말이 어디서 나와요? 기반시설이 안 갖춘 상태에서 먼저 개발 들어가니까. 도로는 폭이 5m인데 아파트는 갖다 5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요.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개발하면 난개발 나올 거니까 어떻게 갖출 거냐. 이것도 난개발 방지입니다. 3장에서 이런 개발 배우고 제4장에서 제한을 배우는데 여기서 제한이란 이 제한은 토지 거래 제한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 중에서 이게 전국토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뭐가 있다든가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있거나 또는 시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뭔가 여기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 그러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시가 급등하고 그러할 우려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국토 커요 작아요? 가뜩이나 작은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누가 먼저 들어가요? 투기 목적으로 가니까 투기 목적으로 가게 되면 효율적인 이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사도록 실수요자만 취득하도록 하자. 그러면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면 되죠. 확인하면.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 갑이 땅 사겠다.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시장으로 고치는데 갑이 내가 땅 사겠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갑한테 왜 사냐 물어. 너 왜 사냐? 왜 사냐? 뭐라 그래요? 내가 집 지어서 어쩌겠다, 살겠다, 거주하겠다. 내가 직접 내 집을 지어서 거주하겠다. 그러면 우리 법은 실수요자라고 판정을 하라고 그래요. 실수요자 판정합니다. 어쩌라는 얘기야? 허가해줘라, 허가해줘라. 그럼 얘가 어쩌죠? 허가 받았어요.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 샀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목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돼, 이용. 우리 법에서는 몇 년 동안 이용하냐? 의무적으로 3년 동안은 이용해야 된다. 이러고 딱 기간을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은 앞으로 이 땅은 3년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중에서 제일 막강한 게 토지개발 허가제입니다. 그 기간 동안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이 땅 이제 몇 년간 안 된다? 3년간 안 된다. 3년 동안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이 자 내가 지금 이 땅 삽니다. 갑이 땅 사는데 그냥 사실 나 투기 목적인데 내가 투기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머리 써가지고 지들이 어떻게 까긴 해가지고 나 어쩐다 집 지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딱 해줬어요. 취득을 했어요.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어쩝니까? 확인 들어가요. 확인 들어가는데 얘가 안 쓰네. 안 쓴다 그러면 기간 3개월 줍니다. 3개월 기간 주고 이행을 하세요라고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존말할 때 집 져서 쓰라. 근데 얘가 어쩌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이미 나 땅 샀는데 쓰든가 말든가.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1년에 한 번씩이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얘가 무당 방치했다 놔두면 땅값이 몇 프로요? 10%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을 해. 안 해? 돈 내. 얼마야? 10%. 그 다음에 가면 또 해. 안 해? 돈 내. 10%. 그 다음 또 해. 안 해? 10%. 몇 번 냈어요? 3번. 이용 의무가 몇 년이요? 3년. 3년이 딱 지났어요. 얘는 더 이상 이용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쩌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용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작정하고 들어가가지고 나 땅값 몇 프로 낸다니까? 30% 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땅값이 2배, 3배 뛰면 얘 이익 아닙니까? 그래도. 30% 해봤자 고박이 3번 내니까 3년이니까 3번 내면 기껏 해봤자 땅값에 30% 내고 나는 한 3배 올라가고 5배 올라가면 훨씬 이익 아닙니까? 얘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3년이 딱 지나면 3번 했는데 안 했죠? 3년이 지나면 여기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있으니까 야, 니 다시 와봐라 그래요. 무슨 일이냐? 가서 보면 너 그때 이거 땅 왜 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왜 사기는 내가 집 지어서 산다고 그랬지. 근데 너 3년 동안 내가 쓰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집 안 살았잖아? 얘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서 내가 돈도 내가 3번이나 냈잖아? 이러고 말하면
얘들은 뭐라 하냐면 국토개혁법에서 자, 이 기간이 지나도 안 쓴다는 것은 너는 처음부터 어쨌다? 예, 너는 이런 의사가 없었다. 너는 처음부터 뭐였다? 거짓이었다. 거짓으로 허가받았으니까 이것은 국토개혁법에서 이런 어떤가 여기 아까 했던 허가의 허가했던 거 그 허가를 갖다 얘가 취소시켜. 너는 허가 취소다. 민법 시간에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가지고 원상태에 더 들어간 거요. 너는 허가 취소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뻔때를 봐야 돼. 뻔때를. 그래서 얘들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벌금 1이 넘어간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못하게 막겠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요. 대부분 공부한 학생들이 여기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이 뒷말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알고 여러분이 나가서 실무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 터지냐. 자, 얘가 땅 사러 왔어요. 우리가 중개하는 거예요. 자, 이 땅 사야 되는데 사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집 져서 산다고 하세요. 그럼 허가 나옵니다. 나 집 안 질 건데 집 안 져도 그냥 산다고 하고 해가지고 1년에 10%씩 이행강제금 3번을 내세요. 3번. 그래봤자 30%고 땅은 2배, 3배 뛴다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뛴다니까. 안 뛰어도 뛴다고 뻥치는 거예요. 뛴다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럼 3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니까? 이제 법에서 이용 의무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당신은 돈 낼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설명한다고 중개업할 때. 왜요? 여기까지만 배우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배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절차는 뭐라고요? 그 기간 지나면 어쩐다? 허가 취소시킨다. 취소시키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그럼 얘가 취소되면 얘가 이제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보죠. 피해를 보죠. 처음부터 취소 딱 이름 만드는 거예요. 야, 왜 너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3년 동안 집 지어서 거주 안 했냐?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헬차 타고 가가지고 보다시피 내가 이래가지고 3년 동안 누워있었다니까? 병원에.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취소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문 그럽니다. 청문.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하려면 뭐 한다? 청문. 좀 이따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뭡니까? 제한입니다. 제한. 그래서 제한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허가구역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첫 번째 절차를 압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배우면 되는 게 간단해요. 두 번째, 허가구역 안에서 뭐 받읍시다? 허가를 받읍시다. 허가 받기 위한 절차를 압니까? 이걸 허가 절차. 세 번째, 허가구역 안에서 이게 허가구역인데 자, 이 땅을 팔겠다. 갑이 팔겠다. 을은 살겠다. 누구한테 간다? 시군구 가면 시군구청장은 자, 을이 사겠다는 게 을 아닙니까? 을. 얘가 투기인가 아닌가 봐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은 이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 이 땅인데요. 그러면 시군구 이 땅 보고 이 토지는 우리가 그러면 국가기관이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게 공적인 용도 뭐예요? 공공용지로 쓰면 이 땅은 딱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야, 너 어차피 팔 건데 내가 먼저 살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너 어차피 팔면 그만이니까 내가 먼저 산다. 이런 제도를 보고 우리가 선매 그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배우는 제도가 선매제도 이러고 배워요. 이게 4장이고 이제 마지막 5장인데 5장 기타인데 기타에서는 큰 내용은 없어요. 내용들 좀 작아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시범도시 이 제도 배우고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인 토지. 남의 땅에 타인 토지요. 타인 토지 들어가는 절차. 타인 토지 출입.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좀 공공사업하다 필요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가 취소되면 피해를 본다. 처음부터 취소하지 말고 변명할 기회를 줘가지고 정상 참작을 하자. 그래서 나온 제도가 청문제도. 이게 국토계획법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우는데 난 12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12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기타에서 보통 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제한이 평균적으로 제한이 2문제예요. 평균 2문제.
개발이 평균 2문제인데 이번 24회 시험은 3문제 나와 3문제. 그리고 영어는 반드시 나오는데 단독으로 나오던 영어는 단독 문제 나오던 여기 들어가서 나오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요. 나온다 생각하고 계획이 7에서 8문제입니다. 7, 8문제가 계획. 7, 8문제가 계획이면은 자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이 두 개 계획에서 주로 한 문제가 나오고 관리계획이 6, 7문제가 나와요. 좀 더 깊게 분석하면 광역도시계획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한 20% 된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80%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광역을 안 해야 되는데 광역이 아예 안 나오면 10년에 한 번 나오면 무시해야 되는데 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니까 광역 도시계획 배우면서 공법에서 배워야 될 모든 행정계획은 얘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용어를 갖다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잠시 쉬고 이제 여기 있는 용어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쉬고 국토계획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